자, 지금부터 언리얼에서 이 영상 릴을 뜨는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리얼은 일단 게임 엔진이죠. 버전이 여러 가지인데 이번 영상은 5.2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실행을 누르고 언리얼 같은 경우는 4.27 뭐 그 이전 버전에도 릴 뜨는 방법이 굉장히 편리하게 잘 돼 있어요. 근데 5.0, 5.1, 5.2 등등 이 테이크 레코더라는 기능이 굉장히 편리하고 특이한 개념이에요. 그걸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 프로젝트 생성할 때 1인칭, 3인칭, 뭐 비이클 모드 등등이 있죠. 1인칭은 말 그대로 1인칭, 내 손만 보이는 게임 모드예요. 그래서 물론 몸이 다 있는 캐릭터를 쓸 수도 있지만 언리얼에는 기본 1인칭 플레이 모드로 하면 몸이 없는 캐릭터가 등장을 합니다. 화면에 어차피 내 손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게임에서 많이 쓰이는 방식이기도 한데 애니메이션 만들 때는 이 1인칭 플레이 모드를 릴로 잘 떠내면 캐릭터의 시선 처리를 정말 편리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캐릭터가 뭐 테이블을 보다가 상대방 캐릭터를 볼 수도 있고 캐릭터가 뭐 하늘을 쳐다보다가 지나가는 자동차를 볼 수도 있겠죠. 마우스의 움직임에 따라서 시선 처리가 편리하게 되기 때문에 뭐 화면이 떨린다든지 아래를 봤다가 위를 갑자기 쳐다보기도 하는 등 자동차가 쌩하고 지나가면 그걸 이렇게 마우스로 그대로 볼 수도 있고 그 시선 처리를 마우스로 편리하게 바로 영상으로 뽑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그리고 3인칭 같은 경우는 뭐 대부분의 MMORPG 게임이 등장하는 것처럼 내가 캐릭터를 관찰자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3인칭 플레이 모드를 그대로 릴로 뜰 수도 있는데 이때 3인칭 플레이 캐릭터의 블루프린트에 들어가서 카메라 위치를 마음대로 바꿔가면서 다양한 각도로 그대로 뜰 수도 있고 또 테이크 레코더라는 기능을 추가적으로 이용하면 내가 캐릭터를 마음대로 플레이 해놓고 그걸 다시 카메라들을 생성해서 원하는 대로 원하는 각도로 원하는 카메라 느낌으로 전부 다 뽑을 수도 있죠. 자, 그 다음이 이제 비이클 모드인데 자동차 같은 경우는 물론 하나하나 키를 잡아서 위치를 잡을 수도 있지만 자동차는 내가 직접 게임을 하듯이 플레이하는 것만큼 멋진 장면이 나오긴 힘들어요. 뭐 굴러 떨어지기도 하고 벽에 부딪혀서 튕겨나가기도 하고 경사진 곳을 가다가 차가 거꾸로 뒤집히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플레이를 해야 자연스럽게 나오지 하나하나 키를 잡아서 하는 것보다는 플레이 자체를 영상으로 뜨는 게 훨씬 좋겠죠. 그럴 때 이제 테크 레코더 기능을 쓸 수도 있고 그대로 카메라 위치 잡아가면서 마치 특정 고정된 카메라 영상을 뜰 수도 있습니다. 3인칭하고 비이클 모드는 둘 다 공통점이 플레이 자체를 그대로 영상으로 뜰 수도 있고 테이크 레코더로 내가 플레이하는 움직임을 데이터화 시켜놓고 그걸 제3의 추가한 카메라들로 다양하게 찍을 수 있다는 거. 그게 가장 언리얼에서 릴 뜨는데 많이 쓰이는 방법 중에 하나죠. 1인칭, 3인칭 비이클 그리고 플러스로 뭐 포스트 프로세싱이라든지 아니면 릴 뜰 때 애니메이션 파일, 믹사모 캐릭터를 샘플로 해서 갖다 쓰는 거. 그 다음에 뭐 중력, 뭐 프랙처로 물건 깨지고 그런 것들 릴로 뽑는 것들 이런 것들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이름은 뭐 일단은 하나씩 제가 이 영상 채널을 만들 거기 때문에 일단 제가 이 프로젝트 미리 만들어 놨고요. 영상 채널을 만들 거기 때문에 영상 하나 뭐 20분 안팎씩 해서 한 대여섯 개의 영상으로 이루어진 채널이 될 텐데 그 안에 언리얼에서 영상 뜨는 것과 관련된 모든 게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보고 잘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이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는 이 영상을 들으시는 분들이 다양한 버전을 쓰실 거여서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리얼 for 클래시 레이아웃이 가장 편리하고 특히나 초보자들한테 보기 굉장히 편리한 인터페이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지금은 일단 1인칭 먼저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1인칭 테크 레코더 등등 그리고 기본 카메라 등등에서 일단은 퍼스트 퍼슨 맵을 꺼낸 상태입니다. 지금은 플레이할 때 그냥 이렇게 직접 뭐 총도 들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내가 땅을 봤다가 하늘을 봤다가 등등 걸어가면서 두리번 하는 이런 모든 걸 영상으로 뽑을 수가 있고 총도 쏠 수가 있고 그래서 이 맵에서 기본 카메라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어진 두 번째 영상에서 이 1인칭 테이크 레코더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언리얼에는 시퀀스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이 부분 클릭하면 레벨 시퀀스 추가가 있어요. 레벨 시퀀스 추가해서
자, 일단 테스트 1이라는 게 있다는 걸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테스트 2, 테스트 3 등등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는데, 언열은 파일명이나 뭐 어떤 거에 한글이 들어가면 안 되고, 경로에도 웬만하면 한글이 안 들어가는 게 좋겠죠. 만약 특정 파일 이름, 뭐 블루프린트 이름이라든지 시퀀스 이름에 띄어쓰기를 하고 싶으면 반드시 언더바를 넣어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 제가 지금 테스트2라는 시퀀스를 생성을 했습니다. 얘를 그대로 듀얼 모니터 쓰시는 분들이라면 오른쪽이나 왼쪽 화면에 두고 넓게 쓰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 보통 학생들이 노트북으로 공부를 하잖아요. 여기다 놓고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시퀀서라고 하는 게 굉장히 다양한 뜻입니다. 뭐 마야나 맥스에서 렌더링 걸어서 나온 수백 개의 이미지들을 시퀀서라고 부르기도 하고. 자,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작업창에서 내가 원하는 뷰를 일단은, 그래서 3가지 정도의 카메라를 일단 세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다른 각도로 카메라들을 세팅해 볼게요. 일단 이 뷰를 해놓고 아이콘이 2개가 있습니다. 시퀀서 창에. 여기 보시면 기본 카메라 있죠. 새 카메라 컷을 생성해서 현재 카메라 컷으로 설정합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내가 보고 있는 뷰로 그대로 보는 카메라를 만들겠다는 뜻이에요. 자, 클릭하시면 화면에 이런 뷰가 나오는데, 이때 중요한 게 나는 카메라만 만들었는데 카메라 컷이 자동으로 생성이 되어져 있어요. 이거는 일단 신경 쓰지 마시고, 지금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지금 신경 안 쓰고 지워도 상관은 없지만, 왜냐? 언제든지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카메라 컷 추가할 수 있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카메라 한 대를 생성하면 카메라 컷이 자동으로 레이어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지워도 상관이 없어요. 지금 하나의 카메라가 존재하잖아요. 이 카메라가 뭘 보고 있냐가 영상으로 나와 있는 게 카메라 컷입니다. 지울게요. 일단 카메라 먼저 설명이 중요하니까. 한 대 이렇게 만들었어요. 카메라 컷 지우고. 자, 그리고 보시면 여기 아이콘이 흰색으로 파일럿 모드가 활성화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시 클릭하면 꺼서 다시 작업 모드예요. 그랬다가 아까 내가 만든 카메라가 어딨냐 찾아보면 여기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당겨서 보면 내가 아까 바라보던 뷰를 그대로 보는 위치에 카메라가 생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카메라 자체는 굉장히 모델링 멋있는 게 나와 있는데, 언열에 있어서 카메라는 위치와 로테이션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곳을 바라본다는 얘기는 어느 위치에서 어느 각도로 어디를 바라본다는 뜻이잖아요. 내가 크고 작고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쵸? 그래서 얘도 물론 WER 했을 때 스케일 늘릴 수는 있지만 의미는 없다. 만약에 상대적으로 저기 멀리에 카메라들을 배치해놨어. 그래서 좀 보기 쉽게 할 때는 크게 할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영상 뽑는 데는 의미는 없죠. 자, 그래서 이 카메라 선택했을 때 여기 이렇게 프리뷰 화면이 나오기도 하고, 아니면 여기 조금 아이콘 클릭하면 화면에 그 카메라가 보고 있는 게 나옵니다. 이거 파일럿 모드라고 부릅니다. 다시 해제하면 또 작업 모드. 다른 뷰로 카메라를 추가해 볼게요. 이번에는 뭐 요런 뷰로 위에서 밑으로 내려다보는 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 뷰에서 카메라 하나 추가 하면 여기 카메라가 추가가 됐고, 기존의 카메라 컷을 제가 지웠기 때문에 카메라가 하나라도 추가되는 이후부터는 카메라 컷이 계속 자동으로 생겨요. 또 지울게요. 카메라 컷은 여러 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시퀀서당 카메라 컷은 하나가 존재해요. 근데 그 개념 설명하기 전에 일단 카메라부터 설명을 할게요. 지금 카메라가 2대인데 1번 카메라, 2번 카메라 이렇게 돼 있죠. 역시나 일반 작업 모드로 가면 여기 카메라 한 대, 그리고 또 다른 곳에 카메라가 존재하는 거 알 수가 있고, 이렇게 아웃라이너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카메라 이게 1번 먼저 만든 거, 요게 2번 두 번째 만든 카메라,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한 대만 더 만든 다음에 또 설명해 볼게요. 이번에는 굉장히 땅에 근접해서 가까이 보는 뷰로 카메라를 또 한 대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토탈 카메라가 3대이죠. 역시나 3번 카메라 추가하는 순간 기존의 카메라 컷이 없었기 때문에 자동으로 추가가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얘도 다시 지울게요. 자, 그러면 지금 1번, 2번, 3번 카메라가 이렇게 존재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가 지금 파일럿 모드가 되어 있으면 그게 화면에 보이고, 파일럿 모드 다 끄면은 그냥 일반 작업 모드입니다.
일반 작업 모드에서는 카메라를 선택하면 직접 오브젝트를 이렇게 선택하면 걔의 프리뷰 화면이 이렇게 작게 보여주시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1번 카메라 파일럿 모드에서 뷰를 움직이면 직접 카메라를 잡고 움직이는 것과 개념이 어차피 같겠죠. 카메라 뷰를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이 위치, 이 앵글, 이렇게 화면을 찍을 수 있는 카메라 위치로 계속 바뀌는 거예요. 자, 그리고 파일럿 모드를 다 끄고 작업 모드에서 내가 어떤 카메라를 잡고 여기 있는 카메라 잡아볼게요. 자, 이 카메라를 물리적으로 잡았는데 지금 파일럿 모드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 작게 이렇게 프리뷰 모드가 나오죠. 물론 이때 직접 카메라 잡고 움직여도 돼요. 그래서 보통은 파일럿 모드에서 작업하는 게 편하지만 아주 조금 위아래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일 때는 또 이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이렇게 카메라들을 배치를 하고 영상을 어떻게 뽑느냐, 그때 이제 카메라 컷이 필요합니다. 기존에 있던 걸 그대로 써도 돼요. 자, 트랙 보시면 카메라 컷 트랙 추가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중요한 게 지금 영상이 뜨지 않습니다. 제가 새로운 카메라 컷을 새로 만들어줬기 때문이죠. 자, 클릭을 하시면 제가 만든 3가지 카메라가 리스트에 뜨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번, 2번, 3번. 그리고 여러 가지 작업할 때는 여기서 직접 이름을 변경할 수도 있어요. 그냥 시네카메라 액터 이렇게 이름 변경해서 직접 이름을 지어줘도 돼요. 작업하시다 보면 카메라 개수가 되게 많을 때도 있고 그때 헷갈릴 수도 있겠죠. 그때는 그냥 과감하게 카메라 이름을 지으실 수도 있습니다. 자, 카메라 컷의 리스트들이 뜨는데 무슨 의미냐면 우선 시간부터 정할게요. 0부터 안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만약에 이쯤부터 3번 카메라, 2번, 1번 뭐든지 상관없는데 여기서 1번 카메라를 넣어볼게요. 그럼 이렇게 영상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근데 화면엔 아직 뭐 그냥 일반 작업 모드예요. 카메라 컷도 여기는 영상 작업하는 레이어지만 이 부분은 파일럿 모드 시켜줘야 내가 작업하는 영상이 화면에 떠요. 그리고 요쯤에 1번 카메라 추가해 볼게요. 뭐든 상관없어요. 2번, 3번 마음대로 바꿔 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바꿔 낄 수 있고 지우기도 가능해요. 0에서 다시 1번, 2번, 3번. 그리고 이 테스트를 하실 때는 각기 카메라를 다른 앵글로 세팅해 놓고 하셔야 이해도가 좀 빠르실 거예요. 여기에서 1번 카메라 넣고 여기에서 뭐 순서는 전혀 상관없지만 여기에 2번 넣고 여기에 3번 넣으면은 이와 같이 다시 얘를 활성화 시켜야 카메라 컷이 화면에 보여지겠죠. 이 개념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작업하시다가 3번 카메라가 보고 있는 뷰를 바꾸고 싶다. 그러면 3번 카메라를 파일럿 모드 시키고 뷰를 바꾸면 되겠죠. 그리고 지금 내가 얘를 끄지 않는 이상은 계속 카메라 컷하고는 상관없이 3번 카메라가 뭘 보고 있냐가 화면에 보여지는 거야. 다 끄면 다시 또 작업 모드. 그랬다가 카메라 컷 활성화 시키면 카메라 컷. 그리고 편집도 굉장히 자유자재로 편합니다. 이 영상과 영상의 끝에 이렇게 커서를 가져가면 약간 화살표 좌우로 이루어진 아이콘으로 바뀌어요. 그거는 잡고 이렇게 당기고 자르고 붙이고도 마치 애프터 이펙트나 프리미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고 만약에 이렇게 가져갔을 때 십자가 모양의 커서 모양으로 잡으면 통째로 움직이는 거예요. 굉장히 직관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부분을 그리고 2번 카메라 영상을 더 길게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당기면 금방 편리하게 할 수가 있고 언제든지 또 넣을 수 있어. 여기에 뭐 카메라에서 1번 카메라 영상 또 넣을 수도 있고 너무 간단하고 직관적이죠. 그러니까 카메라 컷은 애프터 이펙트나 프리미어 같은 영상 편집 레이어로 보시면 되고 카메라는 언제든지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일단은 기본적인 카메라 배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영상을 뽑으려면 이 아이콘 말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카메라 슬레이트 같은 영상 슬레이어 같은 아이콘이 있는데 얘를 클릭하시면 언리얼에서 기본적으로 영상 포맷은 AVI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출력 디렉토리가 여러분을 아마 디폴트 언리얼 프로젝트로 되어 있을 텐데 얘가 원래 지정해준 디렉토리 쓰지 마시고 바탕화면에
뭐 특정 뭐 무비라고 하든지 테스트라고 하든지 바탕화면에 폴더를 만들고 거기다 저장해 놓으시는 걸 추천을 해요. 그렇지 않고 디폴트 디렉토리 하면 가끔 렌더링이 안 되는 오류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출력 디렉토리는 본인이 뭐 찾기 편한 뭐 D 드라이브라든지 바탕화면에 폴더 만들고 거기다가 작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제가 이 강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압축이 어느 정도 있는데 압축 사용을 아예 안 해도 돼요. 해상도 같은 경우도 화면에 보이는 것과 상관없이 내가 해상도를 정해서 뭐 커스텀을 할 수도 있어요. 정해서 렌더링을 걸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디오 같은 경우는 추후에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오디오 같은 경우도 쉽게 여기 시퀀서에 집어넣으면 끝이에요. 일단 첫 번째 영상 카메라 기본 세팅과 영상 뽑는 것은 여기서 마치고 두 번째 영상에서 이제 카메라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비 캡처 누르시고 작업하던 거 저장하며 이렇게 프리뷰 화면이 보이면서 폴더에 AVI 파일이 이쁘게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폴더에 보시면 이렇게 파일이 저장이 되어 있고 약 뭐 몇 초 안 되는데 용량이 어느 정도인지 보죠. 예, 용량을 체크해 보니까 15메가 정도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뽑는 게 가장 기본적인 거고 그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작업을 했을 때 제가 지금 만든 게 시퀀서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시퀀서들이 있는데 시퀀서들마다 내가 편집을 할 거 아니야. 시퀀서들끼리도 또 편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퀀서 하나 이쁘게 이렇게 하나 만들고 또 하나 이쁘게 만들고 나중에 시퀀서끼리 조합해서 한 번에 영상을 뽑을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 학생들이나 작업하시는 분들은 그냥 하나하나 뽑아서 에펙이나 프리미어에서 편집하시는 걸 편해하시기도 하는데 시퀀서들을 언열 자체에서도 편집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